트럼프는 분명히 이게 다인 줄 알았지. 야, 관세하고 이런 거 다인 줄 알았지. 이 세상이 있지롱 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 세상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그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지금 관세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네. 트럼프의 가족들은 지금 관련된 회사들 좀 다 사고 있어요. 네. 예. 보면 막 계속 코인,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들 사고 있어요.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코인 쪽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코인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만 하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하신 것 같은데, 사실 비트코인 말고 막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지금 어찌 보면 하워드 막스의 그 이야기처럼 코인도 지금 막 이렇게 알 수 없는 끝까지 막 가고 있는 느낌도 있고, 네네. 전반적인 지금 이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좋게 보고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좋게 보는 이유를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막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네. 트럼프도 도대체 뭔 생각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 미국도 한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이대로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미국스러운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냥 네 거 해라, 그냥 알았어. 그냥 이게 이제 1800년대 홈스테드 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서 제가 좀 착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21세 이상이면은 모든 미국 시민이다. 혹은 이민자라도 미국 시민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 가능. 그래서 손만 들면 홈스테드 배부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부에 있다가 서부에 있는 어떤 땅이든 거기 가가지고 5년 동안 농사만 지으면은 20만 평 땅을 주는 거예요. 네 땅이다. 근데 그게 축구장 100배의 크기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00만 명이 지원해가지고 서부에 가가지고 물론 이제 인디안을 학살하고 뭐 이런 부작용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줘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판이 여기가 다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있지롱 이런 거예요. 미국은 언제나. 그러니까 니네는 이게 다인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있다. 근데 이 땅이 훨씬 크고 여기서 돈 벌 기회 되게 많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는 것, 이게 이제 미국스러운 방식인 것 같아요. 또 있어요.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 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세상에만 있었거든요. 네. 그 오프라인 세상에서 당연히 아니 물건 살려고 그러면 1층 가가지고 저기 옷 입어보고 사야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 없잖아요. 은행 가서 해야 되는데 은행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라인 세상이 다 온라인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을 서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땅이 지금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여기서 장사 잘하는 애들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그랬더니 배 터지게 먹은 게 이제 빅테크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 빅테크들이 배 터지게 먹었는지 2008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갔는데 18조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7조 달러의 부가가치가 생겼어요. 17조 달러면은 중국의 GDP만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분명히 뭔가 야 니네 이게 다인 줄 알았지. 야 관세하고 이런 거 다인 줄 알았지. 이 세상이 있지롱 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 세상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무엇인가는 거죠. 그동안엔 니네들 다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 줄 알았지, 페이로 결제해야 되는 줄 알았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있으면은 송금도 엄청 잘할 수 있고, 해외 송금도 가능하고, 전 세계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달러를 가질 수 있고, 막 이런 거야. 엄청 좋은 거야. 여기서 할래?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네. 그게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작년 이제 하반기 때 나왔던 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무역량 중에 한 1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진짜야? 그렇게 많아요? 한국은행 내에서도 막 이거 가지고 진위 여부를 밝힌다고 해서 막 태스크포스가 뿌려지고 막 이럴 정도였어. 알고 봤더니 동대문에 있는 사람들이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중국 사람들이랑 거래하는 거죠. 중국이랑 이렇게 위안화로 뭐 하고 뭐 달러로 하면 막 신고해야 되고 복잡한데 그냥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띡 해버리는 거야. 이 블록체인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비유를 할 때 이제 매트릭스 영화에서 이거 딱 꽂으면은 저 위에서 막 날아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거래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싸고 빠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거래가 낙후되어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진행하는 선두에서 진행하는 게 블랙락의 레리 핑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의 미래는 STO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의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투자의 민주화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민주화라는 얘기는 원래는 진짜 부자들 원래는 왕족들,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거를 그래 니네도 좀 투자하게 해줄게. 이게 이제 투자의 민주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부 개척 원래는 우리만 하려고 했는데 아니 니네들도 해. 이런 거. 그리고 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다 니네들 한번 해봐. 그 기회를 줄 테니까 판을 만들어 줄 테니까 니네 해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런 그 투자의 민주화라는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 블랙락에서 만든 게 채권형 ETF였어요. 네. 채권을 ETF로 만든 거지.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채권을 그냥 사면 되는 거지 뭘 ETF로 만들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ETF가 만들어진 이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개인들이 채권을 사려면 돈이 10억, 100억 있어야 돼. 없잖아. 네. 근데 나도 채권 하고 싶어. 아니면 뭐 금융위기 오면 나도 채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나도 채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민주화된 거죠. 네. ETF라는 걸 통해서. 똑같은 게 비트코인으로 ETF가 되니까 또 민주화된 거예요. 비트코인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살지 몰랐고 제도적인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ETF가 생기면서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이 앞으로 STO라는 개념을 통해서 토크나이즈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을 민주화하겠다.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블랙락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건물을 다 쪼개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토큰으로 팔고. 그렇죠. 네. 만약에 지금 여기 이제 건물이든 저기 있는 건물 이런 거 건물 살라고 하면은 얼마 있어야 돼? 200억 있어야 돼. 300억 있어. 어디 있어? 없잖아. 근데 그거를 쪼개. 그러면은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쪼갠다는 개념은 되게 많습니다. 주식도 사실 쪼개는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70억 개로 쪼갠 거예요. 네. 삼성전자 하나 사는 거 70억 분의 2개 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쪼개니까 사실 만약에 그냥 삼성전자가 통으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를 어떻게 사요? 그렇죠. 못 사지. 네. 근데 개인들도 뭐 10만 원 있으면 살 수 있는 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게 투자의 민주화거든요. 이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게 국채부터 시작돼요. 네. 미국 국채가 지금 토크나이즈 돼서 이 세상에서 거래되는 거 그리고 주식 중에 일부도 토크나이즈 돼서 이 세상에 거래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그리고 이제 도로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토크나이즈 돼서 거래되기 시작한다. 근데 이 토크나이즈 돼서 거래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이게 활용도가 진짜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활용도가 생겨야 여기 안에서의 가치가 생기는 거고 땅이 그러니까 서부가 열리는 것처럼 블록체인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용도들이 많아져야 잠깐만 저기 왜 비트코인 왜 저기 있지? 그러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야 이 세상이 막 개발되고 있는데 저기 서부 어딘가에 있는 그냥 엄청 가치 있어 보이는 돌덩이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뭐 금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크립토 세상이 커져야 되는데 크립토 세상이 커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거는 이제 투자의 민주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제도가 되고 그러면서 돈이 이쪽으로 흘러갈 거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그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지금 관세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네. 트럼프의 가족들은 지금 관련된 회사들 좀 다 사고 있어요. 네. 예. 보면 막 계속 코인, 네.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들을 사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트럼프는 부동산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땅을 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땅 사고 있는 거야. 땅 사고 여기 풀어져서 이제 쫙 열리면은 우리 땅이 이렇게 또 올랐어? 아유, 뭐 고맙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이쪽에 이제 수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직접적인 투자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그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실제 여기에 있는 실제 세상에 있는 돈들이
들어오는 거다. 일종의 뭐 환전이 돼서 들어오는 환전이 거죠. 돼서 들어오는 관문 같은 거다. 롯데월드 들어갈 때 이제 그 자유이용권 끊고 네, 들어가는 게 네.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돈이 쌓이니까 이 세상이 커지는 거고 이 세상이 커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그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환전을 한다든지 뭐 리플이라든지 이런 회사 그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네. 역할이 이제 부각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현실화되거나 그러질 않았다 보니까 알트코인은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뭐 저는 나중에도 알트코인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개념은 그냥 디지털 골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금 가격이 이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벌써 20조 달러가 넘었거든요. 훌쩍. 근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6조 달러 정도 되니까 10분의 1이 안 되잖아요. 네. 10분의 1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해도 여기서 한 50%는 올라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그 생태계로 가기에는 뭐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어쨌든 가장 뭐 상징성 있는 건 비트코인이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정도만 아직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는 뭐 알트코인까지도 갈 수 있다. 네네. 사실 비트코인도 지금 아직 쓸모랄까요? 쓸모로는 아직 없는 어찌 보면 자산 저장의 가치만 지금 작동하고 있다면 알트코인은 어찌 보면 지금은 뭐 가치 저장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쵸. 아직은 뭐 그냥 투기성 이런 가격 변동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결국은 디지털 금으로서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대로 인정해야죠.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은 아닌 거죠. 알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지금 그런 생각을 반영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직은 수혜를 못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세상이 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고 그럼 이 달러 풀린 것들을 결국에 이제 이 가상자산 쪽에서 좀 흡수를 해주면 그것도 어쨌든 뭐 미국한테는 좋은 거니까 이쪽을 뭐 인위적으로 키우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타당한 얘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코인으로 담을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시장의 크기가 60조 달러 정도 되고요. 네.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뭐 100조 달러, 채권은 뭐 40조 달러 근처 되고요. 미국 채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5조 달러니까 네. 담아내기는 너무 작죠. 네.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크립토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우호적이다. 라는 것 정도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1월 달 뭐 12월 요때만 하더라도 그 이제 뭐 비트코인 대통령, 뭐 암호화폐 대통령 뭐 이러면서 트럼프가 엄청 막 그 지지를 받다가 지금은 뭐 트럼프 욕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 가상자산 투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조만간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조금 그래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로 보시는 거예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만들고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더 좋았겠죠. 네. 근데 뭐 저는 뭐 안 해주면 어떠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그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이게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막 엄청 많이 올라가는 게 좋냐 아니면 한 5년 10년 두고 계속 올라가는 게 좋냐 그러면 저는 뭐 후자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내놓은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는 가지고 있는 건 팔진 않을 게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빠지고 하면은 조금씩 살게 이렇게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그럼 혹시 뭐 이 반감기나 이런 걸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뭐 매각하고 다시 매수하고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장기 보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번 이제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개수 늘리기 전략으로 네. 예, 가는 거죠. 개수 늘리기 전략으로. 어차피 이게 그 빠지는 구간에 장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액으로 보지 않고 개수로 본다. 그래서 줄여놨다가 조금씩 더 사는 그런 전략으로. 만약에 이제 그 하락장이 제대로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현금을 좀
좀 확보해 놨다가 많이 빠졌을 때 조금씩 사면서 그 반감기가 지나기 전과 후에 개수가 조금이라도 늘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초장기적으로 엄청난 자산이 될 거라는 거에 베팅하시는 거네요. 결국 그쵸, 그쵸. 개수를 따진다는 거는. 그렇죠. 네. 나중 되면은 지금의 가격은 어차피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금을 생각해 보시면 딱 되지 않을까. 네. 2008년 뭐 이럴 때만 해도 금 가격이 뭐 300불 정도, 뭐 400불 정도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딱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가치 있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폐가 가치가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원칙은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화폐는 맞아요. 가지고 있으면 너무 확실하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무엇인가로 바꿔놔야 되는데 이게 무엇인가 바꿔놓는 그것이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해서 못 가지고 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어차피 비트코인이 이 세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올인 전략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집이라든지 뭐 주식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최근 10년을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 좋았던 투자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그냥 비트코인 올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마지막 조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 내가 그 잠을 잘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략 한 자산의 몇 % 정도를 그냥 뭐 권하세요? 만약에 한다면 저는 권하진 않아요. 제가 아예 왜냐면 코인 자체를 왜냐면은 제가 비중이 되게 많아서 제 비중대로 말씀드리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딱 그 본인이 알 수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이 정도의 변동성에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보는 게 제일 적당한. 그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앱을 키지 않을 정도. 아니 새벽에도 깨가지고 알았어 자고 막 이럴 정도가 아니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어야 되나요? 그 정도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러면 많이 낮춰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뭔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쵸. 아예 그냥 초장기로 보고 네, 개수 늘리기 전략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 전망부터 뭐 관세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어떤 지금 전략까지 그리고 이제 코인 얘기도 해봤는데요. 사실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은 다양한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또 오르면 또 내리고 내리면 또 오르니까 그 안에서 또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